여러분, 최근에 가족 간 불화나 건강 문제, 혹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홀히 했던 조상님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조상님의 덕을 받아 가족의 운을 높이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사와 묘지 관리의 풍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영적 소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제사를 통해 조상의 덕을 기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문화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조상님의 음덕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제사를 통해 가족 간의 화합과 결속력이 강화되고 조상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언제, 얼마나 자주 지내야 할까요? 기제사와 명절 차례가 있지만 현대 생활에 맞게 제사 횟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대신 사진을 모시는 등 간소화된 제사 방법도 있죠. 1년에 한 번 큰 제사를 지내고 명절에는 간소한 차례를 지내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 준비와 진행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수를 준비할 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과 청결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특색 있는 제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경상도 지역에서는 밤과 대추를 많이 쓰고 전라도에서는 삼색실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야 할까요? 기본적인 제사상 배치도가 있습니다. 매 밟는 왼쪽, 탕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젖고기은 매 앞에, 국은 탕 앞에 놓습니다. 과일은 대추, 빰, 감, 배 순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닭고기나 폐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강신신을 모심, 참신신이 왔음을 알림, 초헌 첫 잔을 올림, 아흔 둘째 잔을 올림, 종언 마지막 잔을 올림, 유식 음식을 권함, 한문문을 다듬, 사신신을 보냄의 순서로 이어지죠.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과 그 의미를 알고 계시면 더욱 뜻깊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묘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 관리된 묘지는 후손의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묘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례도 많죠. 그래서 최소 연 1회 이상은 묘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묘지 주변 잡초 제거, 묘비 닦기 및 글씨 선명하게 하기, 상석 청소하기, 묘 주변 쓰레기 치우기, 훼손된 부분 확인 및 보수. 또한 묘지 방문 시 지켜야 할 예절도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조용히 묘지에 접근하고 묘 앞에서는 반드시 절을 올려야 합니다. 묘지 주변 환경 정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을 청소해야 하며 나무와 식물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상록수는 좋지만 가시가 많은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경사가 심한 곳에는 축대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묘지의 풍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묘지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배산임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묘지의 조건입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형국이 가장 좋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즉 왼쪽에는 낮은 산줄기, 오른쪽에는 높은 산줄기가 있는 것이 좋고 남향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위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도로를 마주보는 곳, 급경사 지역, 물이 고여있는 곳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묘지 주변의 나무와 식물도 중요합니다.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같은 사계절 푸른 나무가 좋고 꽃으로는 국화나 매화가 좋습니다. 반면에 가시가 많은 나무나 뿌리가 깊게 내리는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는 새싹을 돋게 하고 여름에는 잡초를 제거하며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묘비와 상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묘비를 세울 때는 방향과 각도가 중요합니다. 보통 남향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석은 정기적으로 물로 씻어내고 이끼가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묘비나 상석이 깨지거나 글씨가 흐려졌다면 가능한 빨리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소화된 추모 의례나 온라인 추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 대신 가족이 모여 조상님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온라인 추모관을 만들어 언제든 접속해 조상님을 기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조상님 사진을 모시거나 가족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실 한켠에 조상님 사진을 모시고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족보를 만들거나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상님의 덕을 받아 가족의 운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묘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우리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지름길임을 기억하세요. 이런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 가정에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